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Q&A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Q&A를 주신 분은 미국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더 많은 그 연구를 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교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제 생각에 대해서 잠깐 그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답변을 달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최근에 호흡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실 게 있다고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몸 밖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해서 100%가 다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 다 밖으로 배출되면 다시 들어오는 산소와 교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 중에 0.04%의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와서 쓰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의 중탄산 이온 등이 생성되는 과정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단순히 양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탄산 탈수소 효소가 작동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답변을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난처한 질문이에요. 제가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관심과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셨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운반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혈액의 용에 대해서 한 10%가 운반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카바미노 화합물에 의해서, 즉 이거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해서 생기는 화합물인데 이 카바미노 화합물에 의해서 한 20%가 운반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가 중탄산염 이온으로 약 70%가 운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100% 다 배출이 되고 나면 그러면 산소와 다시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 다 배출이 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배출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좀 단순한 생각이고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100%의 CO2가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배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CO2가 100% 방출될 수도 없는 그 상황이고 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계속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그 크랩스 사이클에서 두 가지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또 하나는 그 전자의 이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만들어진 이 CO2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CO2는 크랩스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CO2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배출이 되고 방출이 된다라고 이론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CO2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해서 들이마신 산소와 그리고 CO2의 계속적인 화학적인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CO2가 중탄산염 이온으로 해서 그 방출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과정에서 CO2의 양과 그리고 어떤 그 기전에 의해서 중탄산염 이온으로 변화돼서 배출이 되는가? 그 중간에 관여하고 있는 탄산 탈수소 효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CO2가 혈액에 있는 물과 반응을 해서 H2CO3라고 하는 탄산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산으로 운반이 됐다가 폐포 근처에 와서는 중탄산염 이온 형태로 쭉 운반이 되어 왔다가 다시 이게 역으로 가는 거죠. 탄산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CO2와 물로 분해돼서 CO2가 이제 방출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호흡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CO2가 많이 배출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CO2가 지나치게 배출이 되게 되면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뭐가 증가하냐면 수소 이온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탄산염 이온으로 전환돼서 빠르게 CO2가 운반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확산도 잘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증가가 바로 이 탄산과 중탄산염 이온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산 탈수소의 역할에 의해서 이 수소이온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중탄산염 이온으로 빨리 전환돼서 이게 폐포까지 전달이 되고 다시 이제 여기서 다시 역과정이 일어나서 CO2와 그리고 물로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떨어뜨리고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중탄산염 이온으로 전환해서 운반하는데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라겠고요. 혹시 제 설명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댓글 주시면 또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운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